이렇게만 하면 다 맞춰주셔야 되죠. 55번 점유. 건물의 부지는 누가 점유하죠?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니까 건물이 만약에 각과 아래 공유인 경우에 공유자들이 부지를 점유하는 거죠. 설령 공유자 중 한 사람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겠죠. 악의 점유자가 과실치 못하면 대가를 보상해야 되죠. 다만 과실이 없이 수치 못했을 때는 대가 보상할 필요가 없죠.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소비했거나 과실로 수치 못한 경우 이때 대가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과실 없이 과실을 수치 못했을 때는 대가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 197조 2항. 본권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재기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바뀌죠. 4번 199조.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요. 전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며 전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게 되면 하자도 승계하죠. 5번 208조.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과 본권에 기초한 소송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에서는 안 되죠. 뭐 이렇게 조문 위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틀렸고. 55번 상린관계. 인접한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공동비용으로 경계표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경계표 설치 비용과 측량 비용 둘로 나누죠. 설치 비용은 반반 부담하고요.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 부담하죠. 측량 비용, 면적 비례, 설치 비용 반반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상린관계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심지어 부동산 임차인에게도 적용되죠. 주의토지토행권은요. 현재 이용을 위해서 인정될 수 현재 용법에 따른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범위와 폭만 인정될 뿐 장차 이용사항까지 대비해서 미리 통행료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토지통행권은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범위와 폭만 인정이 됩니다. 4번 건물 질 때 원칙적으로 경계표에서 반 미터 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 경계표는요. 공유로 추정하죠. 분할이 금지가 되고요.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이 됩니다. 분할은 금지가 되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비용입니다. 1번 측량비용, 면적비례, 설치비용 반반. 또 3번도 중요하죠. 주의토지소행권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범위와 폭만 인정된다라는 거. 57번 부합 중에서 특히 부동산 A 부합이 중요하죠.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됩니다. 부동산에 부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건물 증축처럼. 동산끼리의 부합도 인정되죠. 4번 분리할 경우 상호 부착되거나 결합된 물건의 경제가치가 심하게 손상됐다. 이게 부합이죠. 다만 부합호나 가구는요. 소유자가 달라야 돼요. 갑소유 물건과 을소유 물건이 부합. 갑소유 물건과 을소유 물건이 혼화. 갑소유 물건에 을이 노력을 들여. 이게 부합호나 가공입니다. 따라서 동일인 소유 간의 부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할 필요가 없죠. 자, 5번 갑 건축주 얘가 이 5번에서 제3자입니다. 을 건축업자 얘가 매수인입니다. 병 건축자재상 얘가 매도인입니다. 건축자재상 매도인이요. 을에게 외상으로 공급하고요.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소유권을 병에게 유보해놨어요. 건축자재를. 자, 병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건축자재를 가지고 을이 건물을 지었고 그 건물이 갑소유 건물에 부합이 되었을 때 그래서 건축자재가 병소유 건축자재가 갑소유 건물에 부합이 됐죠. 이때 병은 갑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생기고요. 나누죠. 갑이
건축자재가 소유권이 병에게 유부돼 있다는 사실에서 선이 무과실일 때는 보상 청구를 못합니다. 그게 5번이죠. 매도인, 건축자재상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철근 시멘트가 건축주와 건축업자 사이에 체결된 건물 신축계약의 이행으로 건축주 소유 건물에 사용이 돼서 그 건축주 소유 건물에 부합이 되어 버렸을 때 그 제3자 건축주가 철근 시멘트가 병에게 유보돼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선이 무과실이라면 보상 청구 못한다. 여기 판례 문구죠.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죠.